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장 초반에 빠지면서 고점 라인 변동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파미셀. 그래도 오후에는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금 밀리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어제 하락 이어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해주려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이 파미셀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익 챙겨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 돈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내용 나와주고 있는 파미셀입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면, 파미셀은 두산전자와 10년 넘게 이 레진 및 경화제를 공동 개발을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고성능 특수 경화제를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인공지능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동박 적층판 제조에 전량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두산전자가 엔비디아 이 차기 인공지능 칩의 단독 품질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엔비디아의 단독 공급 가능성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파미셀 역시 엔비디아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파미셀은 두산전자와 지난해 12월 달 계약을 시작을 했고, 올해에만 벌써 5번째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4월 달 46억 원, 8월에 54억 원, 9월에 39억 원, 10월 초에 54억 원. 이거에 이어서 이번 계약이 5번째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이고, 파미셀 관계자는 이 공급 계약이 모두 건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존에도 이런 계약들이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공시 대상이 아니었고, 최근 계약은 지난해 매출 5% 이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 공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네요. 그러면서 이런 줄기세포 얘기도 좀 나와줬는데, 살펴보면 서울 아산병원 파미셀에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 줄기세포 기술을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줄기세포 배양 기술은 이 기능성이 강화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고, 중간엽 줄기세포는 연골, 뼈, 지방 등 이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해서 조직 재생과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신동명 교수는 현재 기능성 강화 이 중간엽 줄기세포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 외부 품질 관리 기준, 생산 시설에도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량 생산 및 품질 관리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파미셀과 협력을 통해서 이 의뢰자 주도 임상으로 이 상업화 단계를 구체화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아직 임상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런 기대감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파미셀 차트를 보면 이 정배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상승하는 추세 이어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월봉 차트, 이 앞에 있는 라인들 소화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 자리가 지금 여기서 저항 맞았던 자리다. 고점 뚫어줬던 자리, 그 이후에 눌렸고 다시 한번 뚫어줬다가 눌렸고 반등해다가 실패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여기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있을 수 있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보면 어때요? 꼬리들 달리면서 변동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맞고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수 때문에 그래요. 이 코스피 지수가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이런 이제 기대했던 이벤트들이 끝났기 때문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눌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둬야 된다. 어떤 거를 빠르게 대응을 할 준비를.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어때요? 더 안 눌리고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 이 일부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가는 종목들만 갔습니다.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제 얘네들이 상승 나오니까 이 지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 건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이 종목도 어떻게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빠졌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점 매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지수 빠지면서 종목들 하락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확인된 게 있습니다. 이 저가 매수 확실하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급락이 나오면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들부터 상승이 나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하면서 수급들이 이쪽으로 붙으면서
자, 반등이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어제 보면 저가가 7%대예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3%대 올라왔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 자, 저가가 9%대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어때요? 자, 1%도 안 빠졌어요. 무슨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꼬리 달리면서 말아서 올라왔고, 자, 이날 보면 오히려 거래량이 더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자,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하이닉스, 자,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가는 거 알겠어. 근데 파미셀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런 부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악재가 있어서 코스피가 빠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게? 이 AI가 지금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 AI 거품설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이 12월 달 금리 인하 할 거야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대라고 바뀌니까 걱정이 되죠. 거기에 이 AI 거품설이라든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 심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고점 구간에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러니까 코스피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던 건데 어때요? 자, 반등 나와줬잖아요.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AI가 아직 거품이 아니고 더 간다라는 건데 파미셀은 현재 상반기 누적 매출액만 538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65억 원으로 단기 기준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작년부터 이 신사업이 이쪽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을 하면서 자, 매출이 찍히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 이 매출이 찍혀주니까 상승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AI가 더 간다라고 하면 파미셀 주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파미셀은 내년에도 뭐 공장 뭐 준공이 되고 줄기세포 아까 보여드렸던 막 그런 이제 치료제 자, 그런 부분 좋은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셀그램 자, 이 임상 3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월말부터 이 바이오 학회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 영향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 AI 자, 이것도 거품이 아니고 자, 월말에 바이오 일정들 남아있고 계속 이런 줄기세포들 좋은 내용 나와주고 있는 파미셀이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 있는 곳 자, 이렇게 지금 꼬리들 달릴 때 자,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자, 이 수익을 최대한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타점적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자,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자, 저한테 연락을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 정보의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 이 바이오 리스크가 뭡니까?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자, 좋은 발표로 이어져야 이 실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가 계속 좋겠지. 자, 그러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상승하다가도 바로 이렇게 내려앉는 게 바이오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재료들이 소멸이 됐을 때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만큼 이런 정보들이 빨라야 되는 거고 자,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까 자,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놔야 되고 자, 흐름에 맞게 자, 이런 시나리오들 뭐 수정도 해야 되는 거고 이 고점 구간에서는 자, 여러 포트폴리오 자, 구성을 하면서 자, 배분하고 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대응이라든지 운영적인 부분 뭐 빠르게 정보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황방에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피드백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 매수라든지 뭐 매도 자, 이런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타이밍 잡아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하신 개인 번호 010-5545-0284 자, 파미 그냥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점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파미셀 이 타점 각각 매수 타점이 다를 거예요. 누구는 저점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구는 보합권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앞점부터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모든 사람들 상황에 맞게 똑같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런 개별적인 대응법도 다 달라요. 이런 개별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가적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타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팜이라는 글자 뒤에 타점이라고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자, 금리 인하입니다. 결국에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이유는 이 금리가 낮아야 이 기술주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뭐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해버리면 당연하게 기술주들 이 투자금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바이오가 힘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AI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벤트들 끝났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당분간 뭐 이런 지수도 마찬가지고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엔비디아 흐름 이제 앞으로 이 엔비디아 체크를 해야 되고
결국 AI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젠슨항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분야, 자,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말씀드렸죠, 이 12월 금리 인하, 자,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자,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자, 상승 나오는 타이밍 오는 거고, 자,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해버리면 주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셧다운이 있습니다. 이게 끝났을 때 어디로 수급이 가는지 생각을 해두셔야 되죠. 뭐 과거에는 국방이라든지 인프라, 에너지, 기술주, 자, 이쪽으로 움직였다. 자,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라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는 자, 이 라인에서 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계속 좋겠지라고 손 놓고 있으면 자, 수익에서 손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올라만 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래서 빠른 대응, 자, 이런 비중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주식 계좌를 바꿀 거고, 누구는 아쉬워할 거고, 누구는 후회를 할 겁니다. 자, 혹시나 운영, 뭐 대응 어렵다, 그리고 정보들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황방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다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운영을 하는 만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 신청해주시면 제가 옆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물리는 이유는 대부분 정보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스 한두 줄에 흔들리고 자리 확인 없이 매수가 들어가면 물리는 실수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곧 돈입니다. 제가 이렇게 빠른 공시라든지 정보들, 디테일한 부분들 매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타점적인 부분,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제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도움이 된다,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직접 들어오셔서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먼저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접 검증을 해보세요. 그리고 신뢰 쌓고 수익까지 챙겨가는 이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런 시장 흐름, 자, 이런 정보들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전 세계 흐름을 좀 살펴보면 AI예요. 기본 베이스가 AI입니다. 미국 정책도 그렇고 젠슨항도 그렇고 샘 울트먼, 자, 이 AI 관련해서 계속 뉴스들 나오고 있고, 이 AI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저장장치, 자율주행, 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자, 저는 앞으로 이 전력이 모자라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에너지 쪽도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AI가 베이스다라는 거고, 자, 그만큼 이 AI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 이 엔비디아 얘네를 따라가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려면 젠슨항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분야, 자, 앞으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히든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젠슨항이 돈을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자,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젠슨항이 돈을 푸는 방향이 곧 월가의 투자 방향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겁나서 팔게 되고 기관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젠슨항이 보고 있는 미래는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AI로 세상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5개 산업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유심히 살펴보면 AI가 어떻게 세상을 먹어가는지 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뇌를 만드는 산업이죠. AI가 돌아가려면 공장 같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젠슨항은 AI 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학습까지 됩니다. 현재 전 세계가 AI 공장을 짓느라 돈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자, 전부 엔비디아 칩으로 AI 센터를 세우고 있고, 자, 폭스콘이랑은 이 AI 팩토리를 짓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이 이제 HBM 수혜주가 부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 자, 특히 전력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전기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망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자, 젠슨항, 자, 최근에 한 말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없으면 이 AI 산업 불가능하다 발언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엔비디아 벤처 자금이 이 빌 게이츠가 만든 원자력 회사 테라파워, 그리고 MIT 출신이 만든 이 핵 융합 스타트업 CFS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AI 공장을 돌릴 전력의 심장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자, 테라파워 비상장에다가 결국 SMR은 2030년쯤 돼야 상용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효율화 기업의 장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이 로보틱스 산업이에요. 젠슨항이 말하는 물리적 AI인데요. AI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단계. 자,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는 공장 자동화 로봇, 이 OS 아이작을 개발을 했고, 폭스콘이랑 지멘스 같은 제조사들이 여기에 붙고 있습니다.
이건 AI가 공장과 물류를 직접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AI 로봇이 투입되면 생산 효율이 폭증하고 인건비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미 로봇이 노동시장의 재편 시작점이다 말하고 있죠. 네 번째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젠슨왕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AI가 도로 위에 내려온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가 세계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첫 번째 형태라는 거죠.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GM, 폭스콘까지 전부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라 두뇌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는 거죠. 테슬라를 보더라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ETF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센서, 전장 플랫폼 기업을 단계적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디지털 트윈 산업이에요. 젠슨왕이 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옴니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현실을 복제하는 가상 세계입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서 시간이랑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도시라든지 항만, 발전소까지 전부 복제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다섯 산업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 5년짜리 구조적 흐름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정은 기회, 정책은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메타버스라든지 산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가업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목이 순환하면서 움직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다섯 개 분야에서 현 시점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살펴보면 앞전에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이후에 눌렸죠. 8,000원 라인, 이 라인 저점 찍고 나서부터 큰 이탈 없이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21선 밑라인에서 지금 매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곧 이 21선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바닥 찍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이 시점이 1차 폭등 시작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매집이 끝나면 21선, 61선, 121선 수렴하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 정부 투자 확대라든지 신산업, AI 정책 발표 나오면서 돌파형 상승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부터 해서 제가 젠슨왕이 투자하는 이 이런 핵심 분야,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 이 히든주 묶음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 개인 번호 010-5545-0284,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핵심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금전대가도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다만 문자를 보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큰 수익 꼭 챙겨가셔서 재밌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